1624년 네덜란드의 황제 튤립입니다. 이 튤립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약 5,500 플로린입니다. 당시 숙련된 노동자의 연봉이 200에서 300 플로린이나 했으니 요즘 10년차 엔지니어분들 연봉 넉넉 잡아 1억이라 하면 오늘날로 치면 하나로 약 20억 원 정도 될 수 있겠네요. 튤립판으로 역삼 이마트 뒤에는 역삼 레미안 아파트 구입 가능합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현상일까요? 이렇게 자산이 기준보다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우리는 거품이 꼈다. 즉 거품 경제라고도 합니다. 돈의 총량, 유동성이 증가하면 그에 따라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경제에는 거품이 끼기 시작합니다. 즉 자산의 가격이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상승하기 시작하고 종국에는 마치 알맹이 없는 거품이 터지듯 순식간에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있었고 미국의 닷컴 버블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모두 자본주의 속 비이성적인 개개인의 욕망이 뒤얽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가장 최근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 사태,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건 기억하시죠? 한때 120달러까지 올랐던 루나의 가격이 하루 아침에 0.005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로 이런 투기에 따른 버블 사태는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곤 했습니다. 오늘은 17세기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버블 사태, 네덜란드 튤립 파동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왜 네덜란드였을까요? 버블 경제는 어느 한 국가가 가장 부유해질 때 나타납니다. 한 나라에 돈의 유동성이 넘칠 때 발생하죠. 즉 네덜란드는 당시 유럽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을 겁니다. 대부분 늪지대였던 네덜란드는 스페인을 피해 피신한 유대인들이 암스테르담을 항구 도시로 재건하며 청어자비로 시작해 유럽의 소금 상권을 독점, 더 나아가 유럽의 중심 물류기지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네덜란드는 동방무역을 독점, 유럽 국가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암스테르담으로 사실상 온 세계의 상품과 부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네덜란드 상선의 개수가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상선을 합친 것과 비슷했다고 하니 네덜란드의 파워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더 나아가 물류산업을 지원해주는 금융산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여러 해운 회사를 통합한 최초의 주식회사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뒤이어 1609년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이 생기고 1610년에는 증권거래소가 설립됩니다. 네덜란드 국민들은 이 호황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부자들은 교외에 대저택 단지를 짓는 등 앞다투어 자신들의 부에 취하기 시작하죠. 더 나아가 그들은 그런 자신들의 부를 뽐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자산으로 바로 튤립을 선택합니다. 하필 왜 튤립이었을까요? 튤립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구근, 즉 뿌리만 멀쩡하다면 몇 년이고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뿌리, 즉 구근을 거래를 한 겁니다. 더불어 튤립은 아름답고 희귀했습니다. 1573년 터키에 파견된 네덜란드 대사가 가져온 튤립은 유럽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정원에 가득 찬 튤립의 아름다움은 네덜란드 신흥 부유층들을 흘리기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을 화려한 색을 가진 튤립으로 꾸몄고 심지어 마차 그들의 옷에까지 튤립으로 장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유럽의 귀족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위를 뽐내고 싶어 튤립들을 구매하기 시작하여 그 가격이 광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튤립의 꽃이 피기 전까지 무늬와 색을 예상할 수 없다는 우연성은 더욱 사람들을 매료시킵니다. 더 나아가 튤립 뿌리에 바이러스를 주입해 새로운 색깔과 모양을 만들어내는 변종 튤립까지 생겨나기 시작하고 무려 400여 개가 넘는 튤립 종류가 개발, 황제, 영주, 대장 등 튤립의 희소성과 가치를 나타내는 계급이 붙은 튤립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부유한 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농사꾼, 서민들도 이 튤립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하며 폭발적인 튤립 재배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네덜란드에는 최초의 주식회사, 동인도 회사와 그리고 증권거래소가 만들어진 지역인 만큼 다양한 금융기법을 이용한 튤립 뿌리만을 거래할 수 있는 전용 거래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한 달 사이 수천만 원이 증가하는 튤립 뿌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1624년 거래된 황제 튤립은 약 5천에서 6천 플로린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암스테르담 시내 집 한 채 값이었죠. 이렇게 공급이 제한적이고 미래 가치가 불투명한 자산에 엄청난 시장이 형성된 바로 거품 경제가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습니다.
그리고 이 튤립 시장은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모여 점점 가늠할 수 없는 커다란 거품을 만들어냅니다. 튤립은 다년생 식물입니다. 구근만 잘 유지한다면 꽃을 계속 피워낼 수 있죠. 하지만 시간이 걸립니다. 튤립의 씨앗을 심고 나면 약 3년에서 5년 안에 구근이 됩니다. 그래서 튤립에 투자한 투자자들과 생산자들은 미래에 있을 튤립의 구근을 미리 거래합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을 선물 투자 방식이라고 하죠. 이렇게 투자자들의 광란적 투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 없는 튤립 뿌리들이 시장에 거래되기 시작합니다. 실체 없는 자산들이 거래된다. 대표적인 버블 경제의 전형이죠. 실체 없는 자산의 크기, 즉 버블, 거품의 크기는 커지고 또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풍선이 터지는 건 순식간에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어이없게 진행됩니다. 튤립 거래의 중심지 하를렘에는 더 이상 튤립을 살 사람이 없다는 괴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하루아침에 튤립 거래량은 바닥을 칩니다. 불과 한두 달 전까지 집 한 채 값에 다다르던 튤립 구근들의 가격이 양파보다 못한 가격으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튤립 구근에 투자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부도가 줄지어 발생합니다. 이를 지켜본 네덜란드 정부는 매매 가격 상한선을 정해 모든 수량을 정리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고 이렇게 순식간에 부풀었던 튤립 거품은 하루아침에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 튤립 투기는 네덜란드 화훼 산업을 전 세계 최고로 올려놓는 우픈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덜란드는 이후 400년간 화훼 산업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죠.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욱 감사합니다.